일본 영어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주제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빵 셔틀을 넘어서 이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문 같은 소리하고 있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빵 셔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주제문 찾는 건 곧 빵 셔틀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라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주제문 잡아서 반드시 도 가져와 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는 주장도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빵 셔틀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데 무조건 그것을 답을 고른다. 자, 모든 글은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글을 읽고 나서 주제만 딱 보고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도 납득이 안 됩니다. 묻고 따지 말고 그냥 해란 뜻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죠. 자, 근데 이것을 넘어서 이제 주제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빵 셔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제문을 넘어 이제는 글의 전개 방식까지 들어갑니다. 열거, 비교대조, 인과관계, 서사, 묘사, 기타 등등등등 이제는 끝없이 분석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분석을 넘어서 이 정도면 정신 분열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영어입니까? 국어입니까? 이제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보니 이제 국어까지 도용하고 있네요. 사실 영어를 국어처럼 가르치는 경우는 허다했죠. 이제는 국어로 가르치는, 다시 말해 영어를 국어처럼 번역하는 걸 넘어서 국어의 전개 방식까지도 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막 하는 거죠. 영어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벌집 아파트라는 열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열거를 알았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다 읽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갖고 주제를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벌집 같다는 말은 집이 답답하다 말도 되고요. 또는 그냥 공동생활이란 말도 가능하고요. 공동생활인데 사실 알고 별로 친하지 않은 개별적 공동생활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자연 친화적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환경 오염에는 조금 덜 파괴되겠죠. 그러나 비자연 친화적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완전 반대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연과 멀리 떨어진 인위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들의 공통점을 잡아내려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이 순자 말자 공통점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개겠죠. 결국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납득이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야 답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거야 라고 해서 그 주제문을 갖고 답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열거라는 것도 결국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 자체가 불필요한 행위다.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국어다.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볼까요 한번. 자, 보시면 first하고 second가 있어요. 열거된 건 맞습니다. 이런 건 허다해요. 이런 게 뭔가 특징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 여자 학교에 가서 여자들 한두 명 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여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견해의 세상은 결함이 있다. 두 가지 근본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결함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사회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의 문제, 다 문제에 가는 이야기잖아요. 고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읽어야 영철이 철수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납득시켜 주거든요. 그쵸? 납득시켜 준다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석해보죠. 가족은 쉬운 타켓입니다. 그들에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나쁜 사람이 결국 나쁜 짓을 한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 가족이 망가지면 사회의 나머지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에서 잘못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 고를 수 있나요? 밑에 있는 것은? 다 못 고르죠.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요. 이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뭘
이 사실을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은 사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구조적 이유를 가족 파괴와 그거에 대한 구조 이유를 무시했다. 근본적인 변화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우 다른 사회에서도 가족은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대요. 몸의 결과로서 바로 글로벌 경제 변화의 결과로서예요.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이에요. 가족은 지금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 영향력을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마다 독특한 사회 문제가 있다. 시대마다 아닌 거 아시죠? 가정의 안정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자, 가정의 안정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런 말 없었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이거는 슬쩍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전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가정이 사회를 바로 반영하고 있는 걸 너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답이 아까 말씀드린 3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를까요? 간단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앞에서 말을 하면서 쭉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라고. 그런 학생들에게 바로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열거다라고. 그럼 이제 꼼꼼하게 읽어요. 이 두 가지 열거구나. 두 해볼까?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이 사회 컨디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에는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다라는 거네. 두 번째를 안 갔잖아. 두 번째 가야죠. 뭘 무시한 것은 사회적인 구조적 이유를 가족 파괴의 구조 이유를 무시한 것이다.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 가족의 문제에다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나오네. 그러면 이거 열거 맞아? 열거면 두 가지 둬야 되는데 왜 하나만 나오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혼돈스럽게 되죠. 혼돈스럽게 되죠. 왜? 자꾸 도와려고 하니까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 쉬운 타켓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가족은 나쁜 사람은 나쁜 짓 한다라고 것을 기본적인 사회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족이 망가지면 사회도 망가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러한 견해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족은 사회를 반영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 이유를 무시했다. 가족 파괴에 대한 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심지어 매우 다른 사회에서도 가족은 뭘 겪는다고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의 경제 변화와 똑같이 겪는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 어떤 사실? 가족은 사회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가족은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것을 변하고 있고, 그러나 구조적인 이유, 그지 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가족은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안정은 이런 말 아니죠. 가정의 문제에는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가 그냥 적절한 거죠. 그렇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이런 것도 아니죠. 이것도 그냥 첫 번째 말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어떤 것도 3번 이외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냥 알잖아요. 친구랑 대화할 때 이런 쭉 하면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읽고 나서 열걸 두 개를 더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 안 돼요. 그냥 쭉 얘기하는 걸 듣고 그게 네 말은 결국에는 가족이 문제라고 하는데 두 가지 점을 놓쳤다는 거네. 두 가지 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가족의 사회를 반영하는 거고 사회가 구조로 문제가 있다는 거네. 그래서
가정은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가정의 문제는 결국 사회와 관련돼 있다는 거지. 알겠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걸 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주제문 찾는 거는 빵 셔틀 찾는 거라고 했죠. 그것만 찾아서는 아무 의미 없다. 왜? 납득이 안 되니까. 모든 그런 납득이 돼야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확신을 못하는 답을 찍을 수는 없다, 우린. 그래서 주제문 찾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푸는 학생들은 찍는 겁니다. 문제를 찍고 나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만. 거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이것을 안 될 때, 주제문이 없는 경우는 이제는 바로 넘어가서 글의 전개 방식으로 아마 가는 강사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전개 방식은 국어예요. 영어 아닙니다. 영어에도 있죠. 어떤 언어니까. 그러나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영어 공부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 국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걸 넘어서 이제 영어를 국어화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열거한다 하든 비교 대조를 한다 하든 어차피 읽어야 돼요. 읽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열거한다 하더라도 완전 반대적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은 공통점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다 읽어야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해결책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쭉 읽어나가면서 앞에 있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 앞에 읽으면서 까먹어요. 치매 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나거나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난 걸까요? 강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구문독해하면 100% 이렇습니다. 구문독해하면 가면서 까먹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구문독해가 늦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이 길어요. 제가 지금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어요. 짧을수록 빨리 읽을수록 당연한 거죠. 기억이 오래 남겠죠.